존TV 1517회 거제시 저도 여행으로 청해대를 만나겠습니다. 먼저 저도라는 섬이 어떤 섬입니까? 자, 조선시대 때부터요 지금까지 많은 학설들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럼 멀리 있는 부분은 다 거두절미하고 우리 가장 가까이에 와서 피부로 닿는 그 학설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유람선을 선선을 한 이 터미널이 우리 거제시의 장목면에 속하 있습니다. 그 소재지가. 자, 수백 년 전부터 장목면이면은 면지가 있잖아요. 그 면지에 이어져 내려오는 기록의 사항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면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대금산 북심리 천하명당 산처라 하여 왕의 기운이 서러져 있다. 이런 기록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지에서 오셨기에 조그만한 영산 하나 대금산 생소하지요. 그 대금산 자락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태어난 자락입니다. 어딘가면요, 여러분들 지금 저기 오른쪽 뒤편에 저기 지금 세시 방향이에요. 봉우리가 세 개가 나란히 있는데 가운데 높은 봉우리, 저 산이 여러분 대금산이라는 산인데, 저 자락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태어나셨고요. 대금산 북심리 천하명당 삼천하, 이게 무슨 말이냐. 대금산의 북쪽, 대금산의 북쪽이면 지금 유람선이 있는 이곳이 부산 방향이니까 이곳이 북쪽입니다. 대금산의 북쪽 4km 변방 안에 천하명당 삼천하, 이 나라의 하늘나라에 명당 세 곳이 존재를 하니 왕의 기운이 쓰러져 있다. 자, 여러분, 그 명당 삼처라면 세 곳의 장소를 의미를 하잖아요. 그 명당 삼처 중에서 명당 1호로 불리우는 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첫 발을 딛게 되는 청해대가 있는 저도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잘 오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별장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여러분, 1954년 그때 이승만 대통령 시절 때겠죠. 그럴 때는 대통령 별장이 진해 해군 기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해 여름에 이승만 대통령 참모진들, 또 수행원들, 학자들 약 200명을 데리고 저도라는 섬으로 대통령과 함께 처음 하계 휴양을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모두 다 200여 명이 저도에 내렸는데, 학자 한 분이요, 저도에 내리자마자 저도의 산세를 이렇게 떡하니 살피더니 아무 말 없이 혼자서 산 위로 한 바퀴 돌고 내려와서는 대통령 앞에 서서 다짜고짜 모든 합니다. 자, 진해에 있는 그 별장, 거기에 있어야 될 게 아니고 그 별장 낭장 저도로 옮깁시다 하니까 대통령께서 왜 옮겨야 돼요? 물어봅니다. 하니까 학자의 대답이 이 섬이 엄청나게 강한 기운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이런 기운 찬 섬에 별장을 옮겨가지고 대통령 자주 내려오셔서 이런 곳에서 국정을 구상을 하고, 그리고 이곳의 기운을 가지고 국민을 다스려봐라. 첫째로 나라가 잘 된다 라는 취지로서 보고를 드리니까 대통령께서 수락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잘 아시다시피 그분은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으로 떠나가시고, 결국 여러분 그 결실이 72년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죠. 그럴 때 별장을 지을 수 있는 지구지정 도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요, 지금 현재 저도에 있는 별장이 그 시절 때 짓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별장 아닌가, 그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나라 모든 대통령들의 별장이고 단지 그 시기 때 지어졌다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별장을 누가 짓느냐. 여러분, 현대그룹 모 정주영 회장님 아시지요? 그분의 명을 받은 당시에 나이 30대 시절 때 현대건설 과장으로 계시던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별장을 짓습니다. 73년도에. 고맙습니다.
나이 30대 시절 때인데,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지은 별장에 먼 날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내리면요 25,000평 되는 큰 잔디밭이 나오는데, 전에는 골프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골프가 전면 중지가 되면서 거기 안에 바람난 열리지 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저는 바람이 났다고 하는데 어느 사람들은 너무나 사랑해서 붙었다고 하는 나무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열리지 이름을 따가지고 열리지 정원으로 부르고 있어요. 잔디밭을. 그 잔디밭 한복판에 당시 참모들은 진해에서 군함을 타고 저도로 들어가고, 이명박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저도에 잔디밭에 내리는데, 그때 여러분 덕담이 재밌습니다. 대통령이 내리자마자 자기가 지은 별장을 가리키면서, 내가 당시 저 별장 지을 때 대통령 될 줄 알았더라면 별장 이렇게 지었겠어? 더 크고 우람하고 아름다운 별장을 지을 걸 그래서 하는 덕담 속에서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요, 자기가 지은 별장 쪽으로 향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한 30m쯤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서면서 손바닥을 펴가지고 가슴을 벼락같이 치기를 시작합니다. 아마 그때 외상이 30대 시절 때 현대건설 과장으로 계시면서 내려와서 별장을 지을 때였구만. 그리고 또 막상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내려와서 느끼가 많이 달랐겠죠. 그러더니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 국민 여러분, 저는 행운아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도라는 섬에 와서 별장을 짓는 인연이 닿지 않았더라면 과연 내가 대통령이 되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이 말 끝에 여러분들 보고 잘 오셨다고 말씀드려요. 자, 조선시대 때부터 많은 학설들이 이어져 내려오지만, 방금 우리 제일 피부에 와서 닿는 장목 면지의 기록들, 이승만 대통령의 학자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 분명 오늘 우리가 첫 발을 딛는 이 땅이 이 나라의 하늘나라의 명당 중의 명당이라는 거,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에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애들 키운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 때 먹을 거 입을 거 다 아껴가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애들 공부시켜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까 또 뭐가 돌아옵니까? 손녀 봐주세요. 손자 돌봐주세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가슴 고생들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명당대에 첫 발을 디디시면서 그동안에 쌓였던 마음의 고통들, 애환들, 또 우리들 가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근심 걱정들, 오늘 그 땅에 우리 다 내려둡시다. 지난해에는 현직 대통령께서 8월 2일날 오셔가지고 5박 6일 일정 있다가 서울로 갔어요. 올해는 8월 5일날 와가지고 하루 있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올라갔습니다. 다음에 대통령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끌고 놓았던 그 아픔들 큰 보따리 하나 가지고 내려와서 다 싸서 서울로 가지고 가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다 함께 저도의 첫 발을 디딥시다. 감사합니다. 사명당이라는 그 이웃만 잔뜩 가슴에 담아가셔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셔야만이 자식들한테 행복입니다. 그렇죠? 큰 선물입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하게 말이 참 조리 있게 잘 되는 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 나라 모든 대통령들 다 다녀가셨고 단지 한 분이 안 왔어요. 여기가 고향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안 왔습니다. 다 다녀가셨어요. 한 차례만 다녀간 게 아니고 대통령 한 분당 6, 7차례 다 다녀갔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정면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정면. 지금 여러분 왼쪽이 거제도 본섬이죠. 저기 지나가는 큰 건물은 한화그룹에서 지은 한화콘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으로 몸을 들어보세요. 자, 왼쪽이 거제도 본섬, 오른쪽 지금 저기 2시 반 방향에 등대가 하나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곳이 부산 가덕도입니다.
여러분도 신호가 말씀 들어보셨죠? 바로 저 등대가 있는 저 자락에 공항이 들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면에 있는 이 다리는 거제도 거자를 따고 부산 가덕도 가자를 따서 거가대교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거가대교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는 특징 하나. 자, 여러분, 지금 오른쪽 한시 방향에 거가대교가 가덕도 방향으로 휘어져 나가다가 다리가 사라집니다. 저곳에서부터 부산 가덕도까지는 3.8km 바다 물속으로 침해해저 터널이 만들어져 있지요. 자, 그런데 다리를 만들어도 되는데 공사비가 여러 수십 배 들어가는 침해해저 터널을 왜 만들었을까요?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유람선 정면 11시 방향 저 멀리 보면 부산항이 나옵니다. 부산 신항만에서 큰 상선에 컨테이너를 실은 배가 이 교각을 통과를 못하기에 부득이하게 정부에서 침해저 터널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대한민국의 행운을 불러왔어요. 행운. 어떤 행운이냐? 여러분, 2011년 1월 1일 날 개통을 했는데 그 개통을 하던 날 아침 전 세계의 언론이 앞다투어서 보도를 합니다. 자, 영국 BBC 방송에서는 우리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토목 기술의 총집약체다, 그런 표현을 남겼고, 미국 AP통신에서는 5개의 특허 기술, 신기술을 접목했다 하여 오관왕 침해 터널로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극찬의 동기가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 그 시절 때 침해저 터널을 가장 잘 만드는 국가가 네덜란드였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도 이 어마어마한 공사 2조 3천억 원이나 들어가는 공사에 입찰에 응하려고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여름을 만납니다. 여름에 여러분, 오른쪽 저 멀리 태평양에서 태풍이 불 때 산더미 같은 파도가 굴려 들어오는 걸 보고 여기는 침해저 터널 만들 구간이 못 됩니다 라고 해서 보따리 써가지고 네덜란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자 대한민국 정부 야단이 났습니다. 결국 정부의 선택이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7개 회사, 각 회사의 큰 기술을 원팀으로 만들어냅니다. 결국 7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저 해저 터널을 만들었기에 전 세계의 언론들의 극찬이 쏟아집니다. 어떤 행운을 가지고 왔느냐? 그때의 그 극찬이 중동을 울렸다고. 중동. 재작년, 작년, 올해 많은 오일달러가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이 공사비가 2조 3천억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2,300조 가까운 토목 건축의 공사가 대한민국으로 쏟아질 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만드는 해저터널인데 기적의 행운의 해저터널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통과를 해보실 때 제가 방송을 드린 이 상황을 회상을 하시면서 통과를 하면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요 저도에 내리면 부두에서 대통령 별장까지의 거리가 약 300m쯤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인증샷을 남기셔야 돼요. 왜? 그 별장을 통과를 하면 내려오는 코스가 달라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별장에서 200m쯤 더 걸어가면 역대 이 나라 대통령들, 잘난 대통령, 못난 대통령 전부 다 한 구덕 안에 다 있어요. 거기 가셔서 평상시에 존경했던 대통령이 계시면 함께 인증샷도 남겨보고, 그러기를 해서 산에 전망대로 올라갑니다. 전망대. 여러분, 바로 오른쪽 이 산이 이 나라의 하늘나라의 명당 중의 명당이라는 땅, 바로 청해대가 있는 저도입니다. 산은 높지 않죠. 아파트 20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올라가면, 자, 그리고 올라가시기 전에, 전망대 올라가기 전에 다리가 아파가지고 혹은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못 올라가시는 아버님, 어머님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대통령 얼굴 보고 돌아서서 부두로 돌아오시면 유람선이 그 자리에 정박을 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2전망대로 올라갑니다. 2전망대에서 1전망대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 제3전망대가 나와요. 아직까지는 개방을 하지 않았는데 임시적으로 저희들 관광객들 관람을 시키고 있어요. 오늘 제3전망대 여러분들 뷰 믿어도 됩니다. 굉장합니다. 꼭 가보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선을 보일게요. 아시겠죠?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3전망대 바로 머리 위에 1전망대가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내리막길인데 그 길이 드디어 대통령이 걸었던 길입니다. 다 평지예요. 왜? 대통령도 여러분 한참 그 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작아지는 데가 한 곳이 나와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4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도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시절 때 어떤 성지처럼 되어 있었어요. 다름이 아니고 수령이 400년이 넘은 소나무.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 소나무들은 하나의 소원을 들어준다. 그래서 성지처럼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도 사람이잖아요. 우리 어른 3명이 안으면 손가락 끝이 닿을 듯 말 듯한 그 나무 밑에만 가면 왜 작아지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12분 30초, 윤석열 대통령은 무려 18분 전에 나무 밑에 가서 나무를 이리 만지면서 머리를 바닥까지 숙여가지고 일어나질 않습니다. 기운을 받든지 소원을 빌든지. 저는 머리 숙인 그 모습을 보고 대통령도 작아지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들도 오늘 그러한 부분을 재현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참 따라 내려오다 보면 드디어 열리지 목이 나옵니다. 뭐 어느 사람들은 너무 사랑해서 붙어있고 어느 사람들은 바람 피우고 도망가려는 신랑을 붙잡고 있고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열리지 나무 그걸 보고 돌아 내려오면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3전망대가 원래 코스 안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관람을 해야 되니까 우리 그 별장 있는 잔디밭 근처에서 너무 많은 시간 보내지 마시고 발걸음을 조금 바삐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 한시 방향 백사장 보이죠? 백사장. 저 백사장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네이버에 어떻게 올라 있어요? 왜 2013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밑에 월남 치마 같은 거 입고 막대기를 가지고 저 모래 해변에서 저도의 추억이라고 새겼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별장이 단풍 사이에, 단풍나무 사이에 하얀 슬러브 주택이 나무 사이에 갇혀져 있죠. 저 건물이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내가 대통령 될 줄 알았더라면 별장 이렇게 지었겠어 한 건물이 저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회색 건물, 햇빛이 부딪히는 건물, 저것은 대통령 내려오시면 경호원들이 경호를 하는 경호실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요, 우리 거제시에서 안전요원 20여 명이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드린 이야기 특별하게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길목마다 저희들 안전요원님들이 안내를 잘 해드리니까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내리면 여기에 사진을 못 찍어야 할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우리 연평도 해전 때 총을 쏘던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절대 사진 찍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불편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화장실 문제입니다. 화장실. 여러분 화장실은 없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바닷가에 화장실이 있어요. 바닷가에. 산 위에는 화장실이 없다는 거. 전에 대통령들 산책하실 때 산 위에서 전부 다 노상 방류한 것 같아요. 많은 기운들 새로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대통령길에 들어섰을 때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도 오늘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화이팅 지안 한번 하고 때를 전환시키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유람을 하고 출발을 하는 시간은 4시에 출발할게요. 4시에 아시겠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